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또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만큼 궁금한 점이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찐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장 흐름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한 중국 시장 상황,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일장 마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창업한 지수가 0.8% 하락한 가운데 상해와 선전은 나란히 약보 강보합권 내에서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상해 종합지수가 3,827선으로 강보합권 내에서 현재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선전 성분지수가 0.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더욱더 큰 그리고 짙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이 시각 현재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판 나스닥 지수죠. 과창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1%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과창판 50지수 역시도 1% 넘게 하락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마로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테크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교육 그리고 기금속주들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 내에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캠브리콘이죠.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짚어봤던 종목인데요. 일단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캠브리콘 자체는 1.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팜마트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팜마트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중고 셀러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모건스탠리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뷰를 내놨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어제 급락세, 이런 주가 변동은 펀더멘탈이 약화되는 게 아닌 오히려 견고하다면서 해당 지표에 과하게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뷰가 나오는 만큼 팜마트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실시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장 초반 오전장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가다가 장 막판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이제 오후 12시에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상을 좀 하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이와 함께 좀 내수 부진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하는 또 걱정 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수출입 지표 발표 관련해서 중국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어제 점심에 발표한 8월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는 그럭저럭 무난하다는 분위기가 농후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8월 달러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 수입이 1.3% 증가. 그러니까 수입의 증가율이 7월이 4%였거든요. 수입의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 내수 소비가 그만큼 좀 부진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과거에 무역 상대국 중에 1위는 미국인데 지금 중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9.2%로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네. 대미 그 무역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13.5%고 반대로 대외 무역에서 1위를 차지하는 16.7% 비중을 차지하는 아세안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이 9.7% 증가. 그리고 2위가 EU, 비중은 13.1%고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그리고 전체 수출입의 51.7%를 차지하는 1대1로 연선국가 합계 수출입 증가율이 5.4% 증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미 수출입이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
미국 이외의 수출입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의 전체 수출 전년동기 증가율이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네, 자 이와 함께 또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 잠시 후에 또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또 특징적인 종목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 좀 약세 보이는 가운데 알리바바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또 SMI도 눈에 띄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좀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중국 시장 내에서 주목받는 특징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주가 올라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뽑은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 중국 핵전입니다. 중국 핵에너지 전력은 이 원자력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화이안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상반기 회사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이는 원전 전력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원전 발전량만을 따져봤을 때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12%가 증가했고요. 매출도 7%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원전 프로젝트의 원전 건설수도 무려 19대로 이미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한증권에서는 통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위는 사료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전지 연구 사업 등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상반기 실적은 아직 적자였지만요. 실리콘 재료 판매량만을 따져봤을 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기면서 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 태양광 산업의 반과당 경쟁 정책이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는 적자가 뚜렷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주가 움직임 살펴보시면 현재 2%대에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에 대해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취니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83위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미국 제약사 브레이브하트 바이오에 최근 심근 바이오신 소분자 억제제 라이선스를 허가했습니다. 이 허가를 통해서 계약금만 6,500만 달러 그리고 기술 이전 후에 1,0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항서제약은 올해 총 4건의 대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계약의 잠재적인 거래 금액을 따져봤을 때 무려 1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금황금입니다. 이 중유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23% 그리고 5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들어서 금과 구리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금값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회사의 금 생산량과 판매량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주가는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제자 이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 유니콤에 대해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이나 유니콤은 이 휴대폰을 직접 위성과 연결을 해서 위성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신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이 위성통신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 말씀하신 그 차이나 유니콤이 첫 번째로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의 응용에 관련 그 라이선스를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상상이 되는데 그러면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맞아요. 중국 통신 3사가 수혜받는 게 아니냐. 하지만 오늘 주가를 보시면 예를 들어 차이나 유니콤은 상해랑 홍콩이 동시 상장되는데 상해 종목만 볼게요. 어제 급등했었죠? 네, 어제 4.82% 급등한 후 오늘 2%대 하락 중이에요.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도 보시면 어제 1%대 상승하고 오늘은 하락. 마찬가지로 차이나 모바일의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물론 정부 차원에서 통신사 대상으로 그 위성통신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건 좋은 호재지만
전체 통신사의 주력 사업이 사실 통신료잖아요. 네. 서비스료. 그래서 이런 신사업이 시작됐다고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급등할 수 있지만 전체 통신사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0.001%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호재를 볼 때는 통신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차이나 유니컴이 저궤도 통신 사업을 할 때 그 위성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하드웨어를 만드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 종목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중국 위성이라는 네. 600118. 중국 위성이라는 회사가 요 저궤도 통신 위성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연구 개발하고 통신사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제 통신사가 4% 급등했는데 어제는 9.99%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한 지금 1.33%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중국 위성이라는 기업이 통신 위성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부품 중에 1등주가 항천전자 600879. 최근에 좀 급락을 했네요. 네, 주가를 보시면 어제는 통신사 따라서 1% 상승인데 오늘은 하락. 그래서 오늘 하루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통신사는 어제 상승하고 하락했고 통신사에게 그 필요한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네. 그 위성을 만들어주는 예. 종목은 계속 상승.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하락. 그래서 네.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통신 업체 관련해서는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좀 급등했던 차이나 유니컴 오늘은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위성이라던가 하드웨어 업체들, 항천전자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가 눈에 띄니까 좀 선별적으로 종목에 접근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주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눈에 띄게 상승하는 업종군 중에 하나가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네. 아닐까 싶어요. 금속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눈에 띄는데 이들 종목들 먼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볼까요? 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올 들어 전 세계 금 현물이든 선물이든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어제 9월 8일 기준으로 런던 금 현물 가격이 3,6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올 들어 글로벌 그 영국 런던 거래소 금 현물 가격이 이미 연초 대비 38%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중국에 상장한 금 관련 종목으로는 아까 그 이하연 캐스터님이 그 소개해 주신 중금 황금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중금, 황금 한 3개 종목만 말씀드리고, 중금, 네. 황금 600489 올해 들어서서 계속 상향 중이죠. 예, 네. 다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네, 맞습니다. 예. 투자 못한 종목은 제가 투자 못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중금, 황금은 오늘 역시 많이 6%대 올랐네요. 상승. 네. 네, 또 오늘 금선물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그거랑 그 같이 가고 영향을 있어요. 가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중국의 대형 금 관련 대형주 중에 아까 그 중금, 황금 외에 칠펑 황금, 적봉 황금 600988 오늘 8.93% 급등 중이고요. 네. 또 하나 대형주로는 서부 황금 6016 예. 601069 10%대 상한가예요. 그래서 중국 국내에 아이고, 네. 상장한 금 관련 종목들이 글로벌 금 가격의 추이랑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 금 가격 상승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눈에 띄고 또 금뿐만 아니라 최근에 폴리실리콘이라던가 철광석 관련된 그런 업체들 주가 흐름도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이들 종목군도 잠시 후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유튜브에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튬 관련된 종목군인데 CATL 함께 볼게요. CATL이 이제 리튬 광산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휴업 기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망과 함께 그럼 CATL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갈까요? 네, 현 시점에서 CATL은 호재가 하나 있고 악재가 하나 있는데요. 악재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지난달에 그 CATL이 확보한 리튬 양의 한 10%대를 차지하는 그 광산이 처음에는 3개월 중단됐다가 더 연장된다. 하지만 맞아요. 그 후에 예. 3개월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다. 그 부담감. 근데 그거는 지난달에 2주 전에 나온 이슈라서 점점 조금씩 희석화되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를 언급할 때 리튬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가장 주력이고 가장 성숙한 산업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캐서님도 많이 그 코멘트 하셨는데 중국에서 배터리 5위 기업인
이브 에너지가 네, 맞아요. 네, 9월 2일에 사천성 정도시에 있는 소량 양산이 아니라 정식 양산 그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 드디어 가동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배터리 1위는 CATL, 2위는 BYD.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오히려 1, 2위 배터리 업체가 조금 느리게 하고 오히려 아까 그 이브 에너지 배터리 5위인 기업이 좀 더 치고 나오는 분위기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CATL이든 BYD든 지금 당장은 파일럿 테스트나 이런 단계. 근데 2026년, 27년 늦어도 28년까지 중국의 대부분 상위 배터리 업체들이 너도 나도 전고체 배터리 소량 양산 또는 대량 양산을 시작할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CATL은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리튬 광산 그 악재는 조금씩 희석화되는 분위기. 네. 네. 그리고 그 폴리실리콘 중국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1위 업체가 통웨이 600438. 통웨이도 지난주에는 8월 역시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예. 지난주에는 AI를 비롯한 테크주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거의 이익 실현 많이 나온 대신 배터리나 태양광 관련주가 조금 받쳐주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서는 오늘 빅테크나 이런 테크주가 잠깐 안정을 취하니까 통웨이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는 또 하락하는 분위기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하셨고 SMIC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SMIC가 이제 9월 1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SMIC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SMIC는 원래 홍콩에만 상장돼 있다가 그 후에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에도 동시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홍콩에 상장한 SMIC 00981 오늘은 3%대 상승 중이에요. 하지만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 종목은 지금 오늘 7.28% 급락 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같은 종목도 양 거래소의 그 거래 정지 관련 규정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SMIC가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 종목이 9월 1일부터 9월 8일 어제까지는 거래 정지됐고 오늘 9월 9일에 다시 거래 재개됐습니다. 왜냐하면 SMIC의 그 자회사가 많은데 그 중에 원래는 SMIC가 모회사로서 40% 지분을 갖고 있었던 28나노 또는 그 이상 위주로 성숙 공정 위주로 하는 그 파운드리가 중심 북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는 SMIC가 지분 40% 보였는데 이제 40%를 100% 지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하지만 홍콩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홍콩 거래소 종목까지 거래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상해 거래소 과창반 종목은 급락이냐, 홍콩은 상승이냐? 홍콩은 계속 그 거래 정지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테크주 위주로 계속 이익 실현이 나오고 그쵸? 오늘은 그게 네.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지금 홍콩 종목은 3.35% 상승. 하지만 과창반에 상장한 종목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그 전체적으로 테크주가 이익 실현이 나온 그 단계를 거래 정지 때문에 너무 패스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늦게나마 지난주에 그 낙폭을 오늘 늦게 반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자 이와 함께 종목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중국 시장 본토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장이 많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1%가 넘게 상승 중이고 금속, 보험, 부동산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과 함께 또 아시아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 막판에 나온 양도세 호재 힘입어 어제 코스피가 3,219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큰 탄력세를 보여주면서 3,220포인트를 돌파하고 3,230선까지 터치한 다음에 이 시각 현재 가장 고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246포인트까지 힘을 키우는 코스피입니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으로는요, 간밤 미증시가 강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일부 테마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좀 짚어보시죠. 양 지수는 코스피를 끌어주는 반도체 투톱이잖아요. 간밤 브로드컴과 오픈 AI가 협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 공급처가 더욱더 넓어질 거란 기대감에 이 시각 현재 외인의 수급이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외국인의 원픽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SK 하이닉스가 28만 닉스 탈환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7만 전자를 넘어서 7만 1,000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요. 최근 코스피와 연동되는 흐름이 확인되는 만큼 장 막판까지 반도체 소보장이 끌어주는 시장이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역시나 SK, 삼성발 훈풍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코스피 거래량 상위단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경고 종목이라는 이슈에 오늘장 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역대급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1.8조 규모의 미국 제약사와 CMO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닌 선별적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아시아 증시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오늘 가장 큰 이슈는요, 일본 증시입니다. 어제도 사실 토픽스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토픽스 역시도 그리고 니케이 지수까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장중에 44,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 니케이 지수의 1년 내 움직임이고요. 10년 내 움직임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나 이 시각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스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미증시의 분위기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요. 수출주들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가는 그런 종목별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히타치나 소니그룹이 2%대 오름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수출주, 토요타 자동차 같은 종목들 단에서는 소폭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미쯔비시 중공업, 우리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관련주가 강한 점, 그리고 기술주가 상승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좀 체크해 볼 만한 이슈는요. 바로 가권지수입니다. 가권지수가요.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24,547포인트였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강하게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또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면서 24,80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아시아 증시의 키워드, 핫 키워드는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사상 최고치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 시각 현재 인도 증시가 그래도 8700선 상회해주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 증시는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죠. 오늘장 3%대 약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호주 증시까지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아시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국 기업들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 올라와 있나요? 네,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뽑은 종목은 CATL입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이 CATL의 목표 주가를 42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전 기준 주가는 350위안 목표였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유로는 이 중국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밸류체인의 공급을 조정하면서 상위 업체들의 수혜가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9월에 공신부가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는 부분을 그 근거로 삼았고요. 또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 그리고 CO2 규제 압박이 내년에도 강화가 되면서 중저가 라인업 중심으로 수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회사의 헝가리 공장이 이 내년도에 가동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본토 기준으로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주목받는 중국 기업들 리포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실시간 특징주 조금 더 개별 종목 위주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종목이죠. 알리바바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알리바바가 이제 다른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못 갔는데 최근에 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애플과의 협력일 수도 있고 오늘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 얼마죠? 1,4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뉴스도
수 있던데 알리바바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알리바바 주가를 보시면 오늘 홍콩 종목 09988이 지금 2.69% 상승 중인데요. 알리바바 최근 이슈를 훑어보면 8월 말까지 상반기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 2주 전부터 알리바바가 자사 AI 칩을 만든다는 소식도 있었고, 확실한 내용은 없지만, 그리고 방금 앵커님을 말씀하신 원래는 AI 빅모델이 절대적 강자가 딥시크였는데 알리바바도,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다른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 점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여러 가지 그러네요. 예. AI랑 관련된 클라우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자사에서 자사만의 알리바바 맞아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었고, 근데 알리바바가 오늘 어제 장 마감 후에 알리바바 관련해서 나온 기사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알리바바, 딥시크 잇따라 출동. 네. 항저우시 AI 산업이 5년 내 규모가 6천억 위안을 돌파할 거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AI 빅모델 관련 그 1등 기업을 딥시크의 동향 위주로 봤는데, 이제는 딥시크 AI 빅모델뿐만 아니라 알리바바가 이제부터 자사의 빅모델뿐만 아니라 자사의 AI 칩, 이런 동향이 어느 정도 진전이 진행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홍콩이랑 중국 증시 중에 상승세를 견인한 가장 큰 업종이 네. 아까 말씀드린 샤오미? 예. 금이 금 가장 관련, 상승 네. 보여. 그리고 부동산이 1%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홍콩 증시 중에 부동산이나 금 관련 업종에 비해서 상승폭은 작지만 지난주에 조금 조정세를 보였던 아까 알리바바도 그렇고 오늘은 어느 정도 안정세. 그래서 오늘 알리바바 2% 상승, 샤오미는 홍콩 종목 01810, 홍콩 종목 네. 지금 0.91% 상승. 샤오미도 마찬가지로 물론 알리바바랑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빅테크 위주로 AI 관련 그렇죠. 하드웨어, 네. 소프트웨어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 차이점은 샤오미는 사실 스마트폰이랑 전자제품 위주로 시작했고, 네. 샤오미는 알리바바의 그런 생태계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더 채워나갈 부분이 많고요. 네. 그래서 알리바바는 오늘 0.91% 특별한 호황제가 없이 무난하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 거래 톱3가 1번이 알리바바, 2위가 찡동, 3등이 핀도도. 네. 그리고 알리바바는 오늘 2% 상승, 그리고 찡동 홍콩의 상장 09618 오늘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랑 똑같네요. 2% 상승. 그리고 찡둥이랑 핀도던을 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 두 종목은 간밤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이제 중국도 10월에 또 4중 전회가 있다 보니까 소비 진작 정책, 서비스 소비 정책을 네. 좀 대규모로 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들 업체군을 보자 이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부터 중국 정부가 올 들어 2구 환신 그 재정 예산을 작년에 2배로 늘렸고,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자제품을 빈도 높게 살 수 없어요. 그쵸. 휴대폰 하나 무게가 좀 사면 길죠. 네. 그래서 2구 환신의 약발이 조금 떨어지나. 그래서 지난주부터 2구 환신의 그 효과가 조금 약화될 때 중국 정부에서 좀 더 추가적인 소비 안정화 대책을 내세우지 않을까. 네. 하지만 아직은 뭐 회의도 안 나왔고 자세한 건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근데 설이군요. 예. 아직은 그냥 기대감. 기대감. 네. 네. 그래서 아까 찡동이랑 핀도도 네. 최근에 알리바바나 뭐 샤오미에 비해서는 그렇게 관심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네. 핀도도는 뭐 AI나 그쪽 관련 투자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고, 핀도더가 이제 테무로 네. 알려져 있는. 그래서 핀도도는 기업이죠. 중국 우리 저번에 중국의 그 배달앱 전쟁 네. 맞아요. 3파전 그거 할 했었죠. 때 네. 국내에서는 그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핀도도는 지금 타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는 핀도도는 그냥 전자상거래 업체죠. 그래서 중국 국내 성장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동시에 테무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그 성장성을 더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빅테크 업체랑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찡동은 찡동의 특징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찡동이 모든 그 배달 기사들을 계약이나 하청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정규직으로 해요. 오, 그래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차별화가 그래서 되어 있네요. 물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 근데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역시 찡동이 의리가 있어. 약간 이런 그래요. 근데 AI나 클라우드 이런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투자나 하드웨어 서비스 아직은, 투자 예. 면에서는 알리바바가 가장 강력하게 그래서 네.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전자상거래 톱3 업체에서 알리바바가 점점 돋보이는 추세로 가고 그 대신 핀도어도랑 찡동은 약간 좀 그냥 그래요? 전자상거래 업체 이런 네. 이미지가 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도 최근에 또 AI까지 확대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 유비테크도 오랜만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유비테크도 이 로봇 관련된 계약을 487억 원을 좀 체결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네. 있고 또 이와 함께 유니트리가 상장을 또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종목들 어떻게 흐름 볼까요? 유비테크 네. 오늘 홍콩에 상장한 09880 오늘은 1%대 하락 중인데요. 지난주 테크주가 좀 조정세를 보일 때 유비테크가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좀 버텨주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되니까 또 1% 하락 중이네요. 방금 네. 앵커님 말씀하신 중국의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중에 지금 전기차 생산 라인,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가장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수주를 많이 받는 게 유비테크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이 중국 현지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량 양산이 원년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원년에서 소량 양산에서 이제 점점 중간 규모 양산으로 과도하는 시기. 유비테크가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한 2배가 됐잖아요. 근데 뭐 과열이나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저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그 반도체 칩을 말씀드릴 때 2025년에 비해서 2035년이 되면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이 한 20배까지 증가할 거다. 그래서 네. 유비테크를 볼 때는 뭐 단기간의 상승 그런 요인도 고려해야 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트리는 빠르면 연말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상해거래소 과창판에 제출하면 네. 빠르면 내년 초에 상장하지만 뭐 동향은 파악해야 하지만 상해거래소 내 과창판 종목인 만큼 직접 매매는 불가하다는 점. 그렇죠. 네. 중국 본토 A주에 상장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유비테크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 유니트리도 이제 상장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물론 우리가 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긴 불가하겠지만 그래도 밸류체인이라던가 관련된 산업 또 AI 테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네. 또 상장한 이후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들쑥날쑥하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국제 유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에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한번 하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그리고 오펙의 보상 감산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은 6개 회원국에 이 보상 감산 일정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할당량을 초과 생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감산 일정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 제재 2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봤을 때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들의 이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이제 미국 고용시장 악화에 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8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못 미친 것은 물론이고요. 뉴욕 연은의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44.9%로 2013년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높이면서요.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는 예측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10월과 12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률이 7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상품은 구리인데요.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톤당 9,9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중국 기업들의 구리 수입 수요가 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상품은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수요 증가와 LNG의 공급 감소로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한번 보였는데요. 북서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는 이 기온 하락 그리고 풍력 발전량의 약화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가스 수요도 이번 주 중반까지 이 풍속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원자재 시장 상황 파악을 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도 함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용지표 안정해입 리보 미증시가 간밤에 반등세로 마감한 거는 모두 다 확인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전 기준까지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다시금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르다가 파란불을 켜는 비트코인인데요. 이 시각 현재는 0.7%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알트코인 역시도 0.9, 0.7% 하락하는 가운데 테더라는 코인이 0.2%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글 검색량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악재도 있지만 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책에서 썼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전문가들은 지금 조금 전에 확인했던 원자재 시황처럼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매크로 환경이 맞물리게 될 경우 비트코인으로 자본 이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가능성에 주목해서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뷰를 내놓는 기관이 많으니까요. 이 연말에 비트코인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까지 코인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홍콩 시장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홍콩이 오늘 1%가 넘게 급등세 좀 이어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서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큰 게 금 관련주. 중국은 8%대, 홍콩은 6%대. 그 다음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네. 부동산주가 홍콩이랑 중국 증시에 많이 교차해서 상장돼 있어요. 오늘 홍콩의 부동산주가 1%대 상승 중인데 몇 개 특징주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홍콩에 상장한 삐구유안 장대양 보이네요. 네. 02007 이 종목이 어제 6%대 상승하고 오늘 지금 33% 급등 중이에요. 와, 네. 근데 부동산 관련 그 규제 완화 정책이 맞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나왔는데 네. 하지만 본질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홍콩 증시 내 부동산 업종이 1%대 상승 중인데 이 삐구유안 02007 삐구유안은 왜 이렇게 33% 그게 급등이네요. 홍콩 예. 증시도 정기적으로 지수 그 조정이 있어요. 편출입이 그래서, 있군요. 예. 그래서 9월 9일 어제 나온 건데 그 부동산주 중에 삐구유안이 그 편출입 종목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아, 근데 편입이 포함된- 되는군요. 그게 예.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호구통, 선구통은 외국인이 홍콩 거래소를 찍고 중국 본토 증시에 직접 매매하고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직접 홍콩 종목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게 강구통. 근데 예전에는 이 삐구유안이라는 이 종목이 그 강고통 리스트에 안 포함돼 있어요. 근데 어제 나온 게 홍콩 거래소에서 이 종목을 그 호강통 종목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본토 투자자들이 만약 그 홍콩 항생 지수나 홍콩의 부동산 관련 지수 그 지수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네. 실질적인 호재보다는 요 지수 편입에 따른 그리고 또 하나 심천거래소에 상장한 부동산 종목招商蛇口 001979 이 종목도 부동산 중에서는 대형주에 속하는데 그래서 한 지난 4거래일 동안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0.2 위안인가요? 0.2 위안이 네, 홍콩 달러인가요? 9.51 위안. 9.51 위안. 위안. 그리고 오늘 2.15% 상승. 예. 이게 8월 마지막 주에 상해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쵸. 그리고 네. 또 이틀 전에 심천시에서도 비슷한 맞아요. 정책을 맞아요. 발표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주는 경기는 여전히 모든 부동산 관련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그럴수록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상해, 북경, 심천 이런 대도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종목이 거의 다 상승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콩에 상장한 01109 화윤이라는 01109도 오늘 4%대 상승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이 본토 시장에 비해서 1%가 넘게 급등 중인데 이 중에서 또 최근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부동산 업종군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상상을 현실로 옮긴 중국의 무인 택시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이 코너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점점 우리가 예전에 상상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뭐 사종 로봇도 그렇고,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하늘을 나는 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 택시. 네,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업체가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재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시범 운영에 들어간 기업은 많은데 그중에서 현지에서 이름 꼽을 만한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한글 발음으로 로버콰이파오. 로버콰이파오가 첫 번째 기업이고 네. 로버는 그 우리가 먹는 당근. 네. 당근, 콰이파오는 빨리 뛰어. 저 당근아 빨리 뛰어. 이런 뜻이에요. 로버콰이파오. 귀엽네요. 네. 두 번째는 小马自行 영문명은 포니, pony.ai. 네, 미국에도 네. 진출해 있는 맞아요. 기업 아닐까요? 네,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만 상장돼 있고요. 네. 그 영문명은 pony.ai. 그리고 세 번째 무인 택시에서 알아야 할 기업은 중문명은 원유연지싱, 영문명은 WeRide. 이 WeRide도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만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인 택시 상용화에서 1번, 2번, 3번이 이 3개 기업이고 첫 번째 로버콰이파오는 비상장,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국에는 상장돼 있지 않고 미국에만 상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인 택시 관련된 산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텐데 그 시기가 이 무인 택시 상용화가 된다면 언제쯤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이미 상용화됐지만 아직은 소규모라서 지금은 상용화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단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로버콰이파오, 그 당근아 빨리 뛰어. 로버콰이파오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도시를 요거 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북경도 있고 상해도 있고 어.深圳, 심천도 있고 거의 종칭, 그 최근에 많이 테크 위주로 네, 거의 다. 도시에서 하고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요 로버콰이파오는 2024년 7월부터 요 우한시에서 상용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 한 15개 도시에서 1년 사이에 정말 급성장을 네. 한 것 같아요. 15개 도시에서 이 로버콰이파오의 무인 택시를 이용한 건수가 1,100만 회 이상을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상해시 정부에서도 무인 택시를 지금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격려하고 있는데 요 로버콰이파오를 포함해서 8개 업체가 상해시 특정 구역에서 무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미국에 상장한 포니.ai. 포니.ai도 여기 포니 AI 차 내 모습인데요. 포니 AI는 사실 더 일찍 시작했어요. 2021년 말부터 상업화를 북경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북경시, 상해시, 광저우,深圳 등 여러 도시에서 이미 중국 소비자들이 요 포니 AI 요 앱을 통해서 무인 택시를 부를 수 있어요. 찐링 전문가님도 실제로 타보셨나요? 저희 고향은 대도시가 아니라 그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는 네. 조그만 도시라서 네. 저희 고향까지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지금은 그랬군요. 아직 여전히 아쉽네요. 그냥 네. 대도시 위주로만, 그리고 이게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 그 시 정부에서 이 정책을 허가를 받아야 제정해서 되는군요. 이걸 법적으로 허가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빅테크나 첨단 기술 이런 인프라가 더 잘 되는 그쵸. 대도시 위주로 먼저 시작. 저희 집까지 오기에는 한 3년, 5년 걸리지 않을까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이미 15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되는데 요 포니 AI 요 두 번째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이런 중동 지역에서 이미 중국 그 현지 교통 인프라 관련 국유 기업이랑 협력해서 현지에서도 요 회사의 기술을 지금 네. 해외 진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위라이드. 요 위라이드? 기업은 예. 올해 5월부터 광저우시에서 무인택시 그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요 세 개 기업은 거의 북경 상해 물론 어떤 기업은 북경 위주로 어떤 기업은 더 상해가 중심이고 어떤 네. 기업은 광저우 거의 대도시 위주로 지금 15개 이상 도시에서 이제 상업화 초기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그 단계가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단계이고 몇 단계까지 가는 게 네.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이런 무인택시 업체들은 자율주행 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그 단계가 L0부터 L5까지 6단계가 여섯 있잖아요. 단계. 지금 중국의 대도시에서 시범 운용 중인 이 자율주행 기술을 그림을 보시면 네. 아직은 지금 L2 L2. 요 예. 보시면 2023, 24, 25 L2가 요 L2는 노란색이에요. 어떤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L2가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고요. 아직은 우리가 자가 운전할 때는 속도를 나의 마음대로 의지에 할 따라. 수 근데 있죠. 지금 네. L2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지정한 목적지 앱을 지정해 안전을 아주 위주로 좀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그림을 보시면 요 지금 2025년 현재 기준이니까 요 노란색 가장 면적이 큰 게 L2죠. 네. L2가 지금 중국의 무인 택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올해를 중국 현지에서는 무인 택시에서 L3의 원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제 L3가 요 빨간색인데 올해를 분기점을 해서 내년부터 L3의 그 응용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L2에 비해서 L3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안전 문제라든지 아직은 L3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L3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제 L4. 근데 L4가 지금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L3까지 상용화 어느 정도 해놓고 L4도 때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L4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L4를 타본 적이 없는데 네. L4는 근데 무인 택시랑 지금 샤오펑을 비롯해서 샤오펑이 중국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소비자가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를 구매할 때 그 응용되는 L 몇 그 기술이랑 이 무인 택시 기술은 아무리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무인 택시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은 아직 L2 정도가 주력.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이제 샤오펑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릴 것처럼 샤오펑은 또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할까요? 드론 택시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맞습니다. 비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서 그 플라잉카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택시죠.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네요. 플라잉카를 전기차 업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그쵸. 기업이 첫 번째 샤오펑, 네. 두 번째 길리 자동차 또는 지리 자동차. 얘네 둘이 이제 경쟁. 네. 근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샤오펑이 좀 우위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플라잉카 오늘 주제는 뭐 무인 네, 택시지만 무인 택시지만. 다음에 플라잉카를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무인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이 세 개 업체가 네.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또 바이두가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프트와 협업해서 자율주행 차를 또 개발해서 원년에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바이두가 한 10몇 년 바이두가 네. 중국 빅테크 업체 중에서 이미 10년 전에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중국 내에서는 별로 네, 인기가 많이 없나요? 하지만 예. 그거를 좋은 기술을 네. 개발했는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오히려 그 기술을 여러 전기차 업체에 응용하는 게 아주 느려진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지금 네. 보면 BYD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펑도 그렇고 점점 추세가
자사가 자체 개발 그 자율주행 기술을 맞아요. 확보. 네. 그래서 예전에는 선제적으로 바이두가 자율주행 기술을 잘 개발했는데 그거를 응용하고 싶은. 그러면 바이두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인 택시 쪽에 많이 네. 응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바이두 입장에서는 지금 주요 그 매출 중에 주요 사업 비중이 가장 큰 게 사실 검색 엔진이라든지 광고잖아요. 근데 바이두 입장에서는 점점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더 많이 해외 진출 방식으로 더 많이 팔아야죠. 아, 네. 그런 면에서 바이두가 또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 네, 근데 함께 바이두라는 분석을, 종목은 저는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오히려 매출 여쭤봐도 중에 될까요? 가장 큰 네. 게 검색 엔진이랑 네. 그 광고예요. 예. 근데 검색은 지금 저는 검색할 때 바이두도 자주 쓰지만 딥시크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이미 네. 분산 효과. 그리고 두 번째 매출에서 비중이 큰 게 광고. 네. 근데 바이두가 광고도 바이두의 광고 매출도 크지만 네. 점점 AI 빅모델 자사 딥시크도 나오고 그리고 샤오미나 알리바바는 자사 하드웨어 그러니까 점점 빅테크 업체들이 다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추세라서 네. 어떤 범용적인 그런 서비스 성격이 큰 바이두 입장에서는 네. 점점 원래 주력 그 사업이었던 것이 점점 타사에 의해서 조금씩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빅테크 업체 중에서는 바이두는 좀 추천하지 그래요? 않는 입장이에요. 네. 네. 유럽에서 또 바이두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바이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그 매출이 또 광고라던가 네. 검색 엔진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들 부분은 약간 성장성이 좀 떨어지기 네. 때문에 다른 업체를 보자. 그래서 무인 택시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목을 보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아까 그 세 종목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무인 택시를 운영하는 이런 기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업화 시범 초기 단계라서 이 아까 그 포니.ai든 위라이드든 다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고 흑자 전환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포니 요 종목인 경우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포니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지부진하네요, 최근에. 올해 6월부터 계속 들어눕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게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은 다 물론 그냥 그렇죠. 근데 네. 지배주주 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예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초기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은 계속 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순이익은 뭐. 예.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세 번째 위라이드 마찬가지로 미국에 상장한 종목명은 WRD 위라이드라는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까 그 포니랑 대충 비슷하죠. 계속 이렇게 역시 잘 못 가네요. 네,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도 비슷한데요. 이게 매출액 추이이고 이 화면이 지배주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도 창업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무인 택시 운영사 중에 아까 그 세 개의 기업이 가장 크지만 종목으로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하지만 이 회사들이 만드는 무인 택시를 제조하거나 또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하드웨어 종목들. 네. 네. 그래서 밸류체인 종목이 저는 더 확실히 그리고 아까 그 세 개 기업 외에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이제 무인 택시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그래서 밸류체인 쪽을 더 좋게 보는 편이에요. 어떤 종목이 네. 있을까요? 밸류체인 종목이 세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거성과기 거성과기, 002444 신청거래소 상장. 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해 4월부터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좀 조정세지만 네. 대체로 그냥 최근 무난한 흐름이 무난하네요. 네. 급등 후에 약간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 네. 예. 그 무인 택시가 무인 택시다 보니까 그 라이다라는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네, 라이다가 예를 들어 광선이 라이트, 빛, 라이트에다가 그 레이더, RADR 그걸 네. 합친 말이 라이다, 네. LIDR. 이 라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이런 기업이 기업이군요. 예. 거성과기 네, 바로 0024. 눈으로 쓰이는 맞아요. 그런 네, 기술인 네. 거잖아요. 요 기술이 가장 중요하죠. 무인 네, 택시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 분야에서는 상위 종목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 개인 직접 매매 불가 종목이지만 알아야 할 종목인데요. 300790. 300790
종목명 영문명은 YTOT.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아까 그 거성과기랑 좀 다르지만 근데 대체로 추세는 거의 근데 이 종목은 아까 그 거성과기는 라이다 기술 핵심 기업이고 네. 요 YTOT 300790은 광학 솔루션에서 무인 택시 쪽에 많이 네. 협력을 하는 기업이에요. 광학 기술. 네. 그리고 무인 택시다 보니까 또 안전 시스템이 아주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근데 안전 시스템 관련 종목이 균승전자, 네. 600, 699. 균승전자 예전에 전기차나 다른 맞아요. 그리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그래서 하림캐스터 알고 있는 종목이군요. 저희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리포트들 그렇죠. 균승전자가 옛날에 전기차 뭐 AI 휴머노이드 로봇 없었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자동차 부품주예요. 근데 그 최근에 좀 급등했네요. 네, 일반 네. 부품주도 들어가고 안전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근데 점점 사업 확장을 해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쪽에 들어가는 부품뿐만 아니라 무인 택시에 들어가는 안전 시스템 관련 요 종목이 안전 시스템 핵심 종목. 그래서 중국의 무인 택시 관련 밸류 체인 종목을 볼 때는 요 라이다 종목인 002444 그리고 광학 솔루션 300790 하지만 이건 직접 매매 불가. 세 번째는 균승전자 요 세 개 정도만 봐도 거의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인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인 택시 점점 더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직접 연관된 종목보다는 이렇게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라라고 하셨고 또 종목명이 사이트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번호로 좀 검색을 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이제 오전장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현재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전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 내에서 방향성을 찾아가며 3,848선, 3,85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선전 성분지수는 낙폭을 좀 키우면서 0.4%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 증시와 다르게 홍콩 증시는 계속해서 1%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강세장을 좀 펼쳐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3,250선 돌파에 성공하면서 반도체주의 급등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가 오늘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4,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가권 지수는 이와 다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일본 증시와 다르게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4,795선 지나가는 만큼 마감까지 탄력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베트남 증시입니다. 하노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트남 증시에도 호치민 VN 지수라는 또 벤치마크 지수가 또 다른 지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의 하락세를 뒤로 하고요. 이 시각 현재는 보합권에서 헤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1,625포인트 선을 지지해주면서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아시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전장 상황까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이어서 ETF 상품들 수익률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홍콩 항생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영향을 입어서 이 항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합성형 상품이 가장 높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려 있고요. 그 밑으로 차이나 H 레버리지 상품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형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HSCEI라고 이 차이나 H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코덱스, 라이즈, 플러스까지 이 차이나 항생테크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모두 다 1%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몇 개의 상품들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차이나 HSCEI 상품, 이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주간 수익률은 1%대, 그리고 1년 수익률은 60%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텐센트와 알리바바, 샤오미, 그리고 메이투안 등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들과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시자면 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상품도 오늘 시장에서 1.5%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익률로는 2%대, 그리고 1년 수익률로는 74%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메이투안과 텐센트, 알리바바와 샤오미, 비아디, 네디즈 등 이 시가총액 상위에 이름을 올라 있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